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신사임당이 19살이 되던 1522년 신사임당의 아버지 신명화는요 둘째 딸 신사임당의 뜻밖의 얘기를 꺼냅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신사임당은 깜짝 놀라고 말았죠. 아버지 신명화의 충격적 선언은 바로 이제는 때가 됐으니 결혼을 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자, 신명화는 대체 왜 갑자기 마음을 바꿔 둘째 딸 신사임당을 결혼시키려고 했을까요? 심지어 신명화는요 신사임당의 신랑감을 직접 골라오기까지 합니다. 야. 아버지 신명화가 골라온 신랑감의 이름 이원수. 이원수. 자, 이원수는요 신사임당보다 3살 많았던 22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게다가 덕수 이씨로 아버지의 사촌 형제들이 영의정, 좌의정을 역임했을 정도로 명망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사임당의 아버지 신명화가 왜 갑자기 결혼을 서둘렀는지 이해되십니까? 이게 진짜 큰일 나겠다 싶었던 거야. 너무 좋은 인물이라서 빨리 내 딸과 결혼시키고 싶다고. 집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죠? 그런데 신사임당의 아버지 신명화가 이원수를 사윗감으로 골랐다는 소문이 퍼지자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호호, 이 신씨가 참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거 아니야? 왜요? 뭐지? 사실 신사임당의 남편이 될 이원수에게는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거든요. 자, 먼저 이원수는요 학문이 깊지도 않았고요 이렇다 할 관직도 없었습니다. 또 그 집안의 경제적 상황도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되게 좋은 집안이라고. 주변 친척들만. 아. 그렇다면 신사임당을 애지중지 아끼던 아버지 신명화, 남들에게 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남자를 소개해준 데는 무슨 이유였을까요? 근데 딸을 아끼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신사임당의 아버지 신명화가 사윗감을 고를 때 가장 신경 쓴 건요 가문이나 재력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거요? 신명화가 신사임당의 신랑감을 뽑을 때 1순위로 고려했던 것, 딸이 계속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지지해줄 만한 남자인가 아닌가, 요거였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부엌일, 바느질 등 주로 집안 살림을 돌봐야 됐잖아요. 이 당시에는요. 만약 신사임당이 집안도 좋고 학문도 깊고 관직까지 좋은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규방의 여성으로 또 누군가의 아내로서 조용히 살아가야겠죠. 그래서 신명화는 의도적으로 신사임당의 그 예술가로서의 길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또 지지해줄 수 있을 만한 사윗감을 선택했던 겁니다. 아이고야. 무슨 마음인지 느껴져요. 게다가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딸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버지 신명화는요, 사위가 될 이원수에게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뜻밖의 제안?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자, 신사임당의 아버지가 사위 이원수에게 한 제안은 무엇일까요? 정답. 네, 우리 딸을 평생 받들게. 집안일은 자네가 하거나 이런 거요. 자네 주방에서 나오지 말게나 말 그런 거. 오다. 오다. 도현 씨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떻게 이번에 따님 네. 낳잖아요. 네. 네,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이제 50일 지나서 너무 아직까지는 성급한 아직 일단 걸어 다니는 것부터 선생님 아직 성급한 거 걷지를 아닙니까? 못해서요. 알겠습니다. 정답. 이제 조금 왠지 조금 맞춰지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예를 들면 오히려 아니다 싶은 집안과 결혼을 시켜서 어허. 가까이 딸을 두고서 오호.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게나. 정답인가? 정답. 제가 얘기할까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결혼을 앞둔 사위 이원수에게 처가살이를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처가살이는 많이 안 했어요? 하기도 했죠. 네. 네. 처가살이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럼요. 아, 네. 그렇구나. 네. 사실 남귀 여가혼,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집에 와서 일정 기간을 지내는 고려의 풍습이 여전히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원수가 처가살이를 하는 건요, 당시에 뭐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호, 이 신사임당의 남편 이원수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 여기서 근데 거절이 안 되잖아요.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신사임당의 아버지 신명환은요, 사위 이원수에게 자신의 절절한 마음을 전합니다. 내가 딸이 많은데 이 다른 딸은 시집을 가도 서운하질 않더니 그대의 처마는 내 곁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네. 여러분들, 신사임당의 아버지 신명화가 둘째 딸을 얼마나 아꼈는지 어우. 느껴지시죠? 무슨 마음인지 느껴져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원수는요, 처가살이를 하라는 신명화의 제안 받아들입니다. 아마도 딸을 생각하는 장인어른의 진심을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 결국 아버지 신명화의 이 든든한 지원 덕분에 신사임당은 나고 자란 곳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 그리는 일에 더욱 전념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요, 근데 이쯤 되면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예. 신사임당의 이 그림 솜씨가 과연 어땠을까? 그러니까 어땠길래 궁금해요. 아버지가 이렇게 딸을 더 아끼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신사임당이요, 조선의 전무후무한 여성 화가로 불리면서 어찌나 대단한 실력을 뽐냈던지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자, 마을에 큰 잔치가 열린 어느 날이었대요. 그런데 잔치에 온 한 여인이 화들짝 놀라더니 이내 울상이 되고 맙니다. 여인 치마에 음식 국물이 튄 거예요. 예.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여인에게 누군가 쑥 다가옵니다. 다름 아닌 신사임당이었습니다. 신사임당은요, 울상이 된 여인을 이렇게 달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치마를 벗어서 이리 건네주시게. 밑도 끝도 없이 되도록 치마를 벗어달라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치마를 망친 여인은 뭐 별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내 얼룩진 치마를 벗어서 신사임당에 건넸습니다. 자, 그런데 치마를 넘겨받은 신사임당은요, 아주 놀라운 일을 벌입니다. 옆집 대감만 인댁에서 빌려 입은 건데 난 어떡하면 좋아. 어서 가서 국밥 먹을 가져오시오. 치마에다가 뭐 하는 거야? 뭐야? 더 망치자는 거야 뭐야? 자, 신사임당은요, 그 치마폭에 거침없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와 디자인을 해준 거구나.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치마 위에 그린 그림을 보고요, 사람들은 감탄의 소리를 지르는데요. 자, 신사임당은 과연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요? 있어요? 그림이? 자, 더러운 음식 국물 자국이 어느새 멋진 포도송이로 바뀐 겁니다. 아. 작품이 됐네요. 치마가 망가져 어쩔 줄 모르는 여인은요, 어이구야, 신사임당에 거듭거듭 인사를 하면서 고마워했다고 하죠. 맞다 그래. 교수님, 지금까지도 이런 얘기가 전해질 정도면 진짜 그림 실력이 좋았나 봐요. 사임당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조선시대에 산수화를 잘 그리는 여인, 또 포도를 잘 그리는 여인으로 율곡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마 사임당의 예술적 능력을 아마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후대에 만들어진 이야기로 지금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원래 뛰어나면 이런 이야기들이 붙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렇죠. 예. 신사임당은 산수화로 유명했던 안견 같은 화가가 되고 싶어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일화가 전해질 정도로요, 신사임당은요, 이미 당대의 그림을 잘 그리는 여인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고요. 시, 서예, 그림 등 예술적 재능이 출중했던 보기 드문 여성이었던 겁니다.